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드디어 이 제도의 시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인데요. 사실 간병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특히 장기 입원을 하는 상황이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는 진료비는 그나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간병비는 전액 비급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가족 중 한 명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월급이나 월소득으로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간병비 급여와 시범 사업을 시행했지만 거의 시동만 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어제 9월 22일 보건복지부 주관 간병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윤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무려 2시간이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바쁜 여러분들이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은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에만 적용이 되는 제도라는 거 모두 아시죠? 그런데 이번 공청회 내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더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따로 선정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1391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료 역량이 높은 500곳을 뽑아 급여화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500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일까요? 자, 정부에서는 총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서 의료 피로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대략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10만 병상까지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만 병상을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대략 50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하면 되겠다, 이런 기준이 나왔다는 겁니다. 큰 기준만 좀 읽어보면요.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를 안심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간병인의 배치 및 자격 조건 등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역의 보건복지 정책 및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자, 결론은 요양병원 500개 선정 기준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병원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준으로 대상 환자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의료 피로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면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한 초고도 환자, 위급 상태를 넘긴 고도 환자, 치매나 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가 포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원 기준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개인분들 입장에서 이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아니라 일단 500개 안에 선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고, 환자의 상태가 산소호흡기나 콧줄 같은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초고도 중증 환자이거나 그런 위급한 상태를 넘긴 고도 환자,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중증 환자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 바로 본인부담금 비율입니다. 공청회 자료를 좀 더 보면요. 일반인의 본인부담 비율은 30% 내외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비가 200만 원에서 267만 원 정도 나오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월 60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1인이 환자 6명을 24시간 간병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병 해보신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명이 6명의 환자를 간병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주 낮은 질의 간병 서비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간병인에게 1:1 간병을 맡기게 될 경우 최소 금액이 월 377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점을 중점에 두고 본인 부담금은 60에서 80만 원 정도로 현재와 비슷하게 책정하되 간병인 3인이 적정 환자 수를 3교대 형식으로 돌보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간병비 지원에 있어서 10%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상향하고, 차상위의 경우도 현재 15%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에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상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무조건 간병비가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취약계층, 의료급여 환자는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이 새로 생겨나거나 상향되고 대신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최종 확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이 되는데 일단 200곳이 우선 선정이 되고요. 2단계는 350곳으로 3단계는 최종 500곳까지 선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6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일단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이상 배치 기준으로 확실히 강화가 됩니다.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간병 인력에 대한 개선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혹은 활동지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간병 인력을 우선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을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자격 요건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우선 채용하겠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간병 인력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아야만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간 간병인의 교육이나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5년간 약 6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간병비 지원만 5조 2천억 원, 그리고 병원에 주는 수가 인상, 성과 보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지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이 큰 만큼 국세나 다른 예산을 끌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논의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양병원 측에서 반발이 좀 거센데요. 요양병원 협회 측은 6인실을 4인실로 줄이라고 하면 병상 30% 이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 하필 500곳인지 근거가 부족하다. 나머지 800여 개의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요양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즉, 제도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최종 확정이 되고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